네, 장성택의 갑작스런 사형 소식, 여전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사형을 집행했고 또 부인인 김경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동국대 고유환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장성택의 숙청 소식에 이은 갑작스런 사형, 좀 전격적으로 보이시죠? 네, 이미 이제 측근이 공개 채용된 데 이어서 지난번 정치국 확대회의를 하는 그 장면에서 장성택이 그 보위부 의원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장면이 대내외적으로 공개된 이후 네. 노동신문이라든가 북한의 각종 언론을 통해서 장성택과 관련한 여러 그 비위 행위들이 보도가 되고 또 그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끌어오르는 분노 형식으로 장성택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가한 다음에 이제 12일 그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형식 자체가 예.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때, 그 장성택의 어떤 그 행위를 반혁명 종파 행위로서 김정은 권력에 도전한 일종의 이제 쿠데타 음모로 몰고 특별군사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성택이 그동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었다 이런 의혹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로 봐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속보를 보면요, 장성택이 범행 일체를 시인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국 확대회의 관련해서 나온 보도라든가 이후에 나오는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장성택 일당이 그 적대 세력들의 그 공화국 책동에 편성한 그런 뭐 망고의 역적 무리들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 걸로 볼 때 그 전통적으로 과거에도 보면 그 박헌영이라든가 뭐 이 숙청할 때 그 미제의 첩자다 이런 그 제목을 걸어서 숙청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의 경우도 내부적으로는 그 종파 행위를 문제 삼고 외부적으로는 그 적대 세력들과 반공화국 책동에 편성한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그런 제목을 걸어서 이제 숙청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그 방식은 전통적으로 그 유일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김일성 시대부터 해왔던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 그 특별 군사재판 형식으로 그 급속도로 빨리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볼 때 아마 장성택 그 관련 인물들에 대한 그 빠른 정리를 통해서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예. 그런 것으로 봐지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지금 그 젊은 나이에 집권한 그 김정은으로서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사전에 자기 권력에 도전할 그 장성택 관련 인물들을 정리하고 예. 친정 체제를 굳히면서 이제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아마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일반 재판이 아니고요. 네. 특별 군사 재판이거든요. 네. 이건 어떤 경우에 여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장성택과 관련해서 이 단순한 어떤 파벌 조성 행위가 아니라 김정은 권력에 도전한 일종의 이제 쿠데타 음모 정도로 보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속하게 일반 재판의 경우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신속하게 그 채용하기 위해서 특별 군사 재판 형식을 통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곧바로 바로 이제 특별재판이 열리자마자 곧바로 사형이 집행된 셈인데요. 이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보통을 좀 뛰어넘는 특별한 이례적인 경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나름 이제 내부의 형법 60조에 따라서 집행했다고 발표한 것을 볼 때, 특히 이제 북한에서의 그런 공개 처형이라든가 법과 어떤 제도를 통하지 않은 자의적인 지배라고 하는 그런 대외적인 비난 등을 의식해서 절차적으로는 내부에 정해진 형법에 따라서 예. 한 것으로 돼 있긴 하지만 신속하게 아마 이 정리하기 위해서 특별 군사 재판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북한에는 항소심 같은 건 없는 겁니까? 북한도 나름 정해진 절차가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이런 경우는 아마 이제 반국가 행위라든가 권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재판 형식으로 신속하게 아마 재판을 진행한 걸로 봐집니다. 네. 지금 나온 보도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게 공개 처형이다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확인하기 어렵겠죠. 공개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이제 일단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 즉시 집행했다는 것으로 볼 때 사형 집행을 한 것으로 봐야겠죠. 아,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김정은 사망 2주기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이때를 맞춰서 사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냐 하는 뭐 전망도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후엔 만 3년상을 했고요. 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례를 보면은 2년 지나면 이제 상이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번에는 특별히 조의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탈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정일 위원장 사후 이제 2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김정은 체제가 공식화되고 또 이제 김정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 그 이전에 이제 문제됐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예.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나가겠다는 그런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각을 바꿔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성택의 죄질이 무겁고 그리고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장성택을 사형시켰다. 그런 시각에 봤을 때 원래는 이 사형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라든지 정치범 수용소에 넣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연금이나 수용소에 보내지 않은 이유, 이렇게까지 사형을 꼭 시켜야 됐던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 그 부분은 혁명과 관련해서 이제 종파로 규정한 것.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을 보도하는 그런 노동신문 등에서도 나타난 거 보면 태양에 빗발을 흐려 놓았다라든가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기로에 쳐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든가 네. 이런 주장들을 해왔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과오 정도로 봤다면 건신하고 숙청해서 생명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이번의 경우는 김정은 권력에 도전한 그런 이제 세력으로 규정하고 네. 일종의 이제 쿠데타 음모를 꾸렸던 그런 세력이라고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택 일당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가 이 단순한
근신 정도나 숙청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형에 집행할 정도의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아마 규정한 것 같아요. 네. 혹시 교수님 혹시 장성택을 그 사형시키지 않고 연금이나 그 수용소에 보냈을 때 재기 가능성을 좀 우려하거나 이러진 않았을까요? 장성택이 재기할 수 있다. 만약에 재기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요. 예. 다만 이제 살아있을 경우에 그 북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장성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대안으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또 뭐 이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인민들의 끌어오르는 분노를 활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겠다는 뭐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교수님, 그동안 뭐 장성택이 사용될 거라고 좀 예상을 잘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인 때문입니다. 김경희, 이 김정은의 고모이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김경희가 이 장성택 사용에 뭐 어느 정도 의견을 표시했는지 혹은 가담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마 그 김경희의 손을 떠났을 겁니다. 이미 숙청되는 과정에.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뭐 혈육 관계라든가 인척 관계 때문에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 이 반당 반혁명 종파 정도로 몬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한 뭐 인간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혁명의 어떤 큰 진로와 관련해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그 혁명적 단결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뭐 지인척 관계로 그것을 뭐 용서하거나 뭐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혹시 김경희의 신변에도 혹시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김경희도 이 정도라면 뭐 공개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닌가 봐집니다. 어쨌든 뭐 관계가 나빴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정식으로 뭐 이혼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자기 남편이 이제 그런 음모를 꾸릴 동안에 김경희는 무엇했느냐는 또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김경희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성택의 이렇게 전격적인 사형, 국민들, 북한 주민들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겠죠. 예. 공포심을 좀 갖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게 가장 큰 것이라고 봐야겠죠. 누구도 김정은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장성택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하는 공포 정치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김정은 시대의 출범 이후 김정은은 이전 지도자와는 다른 통치 행보들을 보여왔었거든요. 인민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인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이 대중 친화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오다가 이번에 이제 장성택과 관련한 이런 과정에서는 과거에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잔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북한 주민들도 뭐 겉으로는 상당히 이제 순응을 하겠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지도자가 간단치 않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마 공포심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공포 정치를 통해서 친정 체제를 강화하고 이제 권력을 공고해 나가야 할 것 같은.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북한과 남북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장성택을 숙청 결정한 뒤에 곧바로 이렇게 사형을 시키는 걸 보면 외국에서는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이렇게 볼 텐데
네. 대외적인 이미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걸까요, 김정은이? 그 부분은 그 북한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이 내부 그 혁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건설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무엇도 의식하지 않는 그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나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늘 자기식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 본다면 이번의 경우도 외부를 의식했다고는 볼 수 없겠고요. 다만 이제 외부를 의식해서 이 전 과정을 공개했다는 것이 이 과거와는 다른 점이죠. 네. 예. 그 정치국 확대회의 장면을 공개하고 또 장성택을 체포하는 모습도 공개하고 또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여러 모습들을 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 예. 그것이 이제 과거보다는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장성택이 사형까지 되면서 이 피바람이 불 것은 사실 불보듯 뻔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장성택 일당, 이른바 이 장성택 측근들에 대한 후속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혹시 같은 방식으로? 이미 핵심 측근들은 그 당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 처형이나 숙청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는 김정은 체제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세대 교체 차원에서의 엘리트 교체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죠. 이미 이제 최근 그 숙청과 관련해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삼지연 시찰 당시에 수행했던 부부장급들, 당의 부장 아래 있는 그 부부장급 신진 엘리트들이 이제 김정은 시대의 핵심 그 엘리트로 부각할 것이다. 이런 그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자기 세대에 가까운 인물들로 대거 엘리트 교체를 권력층의 어떤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고유환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